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태원 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네. 다시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일자목과 거북목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즘 목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외래를 봐도 목의 통증 때문에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 목 때문에 생기는 뭐 날개편 통증이라든지 어깨 통증으로 외래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별로 없던 질환이 최근에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젊은 환자군에서 아주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셀프로 운동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목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거북목, 일장목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시고 또 많이 접하실 텐데요. 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정확한 용어는 이제 forward head posture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의학적인 텀입니다. 근데 뭐 워낙 많이 쓰시니까 그냥 거북목 일자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북목 일자목이 생긴 거는 밑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머리가 옆에서 봤을 때 축에서 있지 않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커브가 없어지게 되면은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통증, 근육이 맹침해서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관절이라든지 디스크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마 전만, 요추 전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볼록한 커브를 전만이라고 합니다. 척추를 옆에서 이제 목부터 허리까지 다 찍게 되면은, 목이랑 허리 같은 경우는 배 쪽으로, 그러니까 배꼽이 있는 쪽으로 볼록한 커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뭐 경추전만, 요추전만이라고 하고, 이 전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척추, 목이라든지 허리 같은 경우,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를 이해할 때 이 전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반이 있어야지 목이라든지 허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목과 허리는 배 쪽으로 볼록한 커브인데, 이 커브가 목과 허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항상 찍습니다. 그런데 자, 제일 왼쪽 같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C자 커브가 있는 경우가 보기가 좀 힘듭니다. 요즘은.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중간 그림처럼 이렇게 커브가 무너져서 일자로 보이고, 아니면은 이게 더 심하게 진행되면은 반대쪽으로 역시자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엑스레이 설명드리면 환자분께서 이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일자목인가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뭐 일자목일 수 있지만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C자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뭐 가장 큰 원인이 휴대폰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 정상적인 C자 커브가 무너지고, 그림처럼 중간처럼 이제 C자가 무너지고 일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꺾이는 역시자 커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일자로 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일자로 셌을 때는 일자목이라고 하고, 커브가 반대로 꺾였을 때는 거북목 이렇게 제가 임의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목 거북목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일자목 거북목이 있으면은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커브가 원래 목을 보호해주게 되는데, 이 정상적인 커브가 없게 되면은 이 머리에 오는 충격이 다 목 주변의 근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 머리를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이 통증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 목 디스크의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목의 디스크가 망가지는 겁니다. 목의 디스크가 망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목의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주사 치료라든지, 그다음 주사가 안 되면 결국 시술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시술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수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일자목이 거북목이 있으면은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디스크가 더 나빠지고 나중에 협착증으로 더 진행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자목이 있을 때 왜 통증이 생기는지 이 그림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왼쪽 그림처럼 정상적인 C자 커브, 전방 커브가 있게 되면은 머리가 옆에서 봤을 때 중심축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 주변의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적은 힘을 들이고도 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처럼 목이 앞으로 커브가 무너져서 일자목이든 거북목이 되든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적게 일해도 얼굴을 들 수 있었는데 이제 커브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짧아지고 항상 뭉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정렬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들 때 이제 부하의 분산이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은 머리를 더 힘들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 주변의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뭉치고 결국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섬유의 국소적인 뭉침을 저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생길 수 있고 근육이 지속적으로 뭉쳐 있다 보면은 원래 근육 사이에 신경도 지나고 혈관도 지나야 되는데 이 신경과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국소적인 혈관 정체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목 주변에 피로 물질이라든지 염증 물질이 생기게 되면서 통증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근육 사이에 신경들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근육들이 뭉치면서 신경이 끼게 되고 그 신경이 끼므로써 신경통,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증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상부 승부근과 견갑 거분이 짧아지고 뭉쳐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형태가 이 초기의 형태고요. 이 초기의 형태에서도 이 부분만 아픈 경우도 있고 날개뼈 안쪽으로 통증이 내려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날개뼈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초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은 그림처럼 어깨 쪽으로, 그 다음에 팔 쪽으로, 심하면은 손까지 저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손이 저리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은 이런 손등이 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요 손등이라든지 이 팔 뒤쪽에 근육통이 생겨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게 전부 다 목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팔 쪽에 있는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감각이 조금 무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날 수 있고 아니면 손끝에 감각이 좀 무딜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증상이 다 목이 안 좋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일자목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는 환자분들은 가장 먼저 사실은 주사 치료를 좀 권유드리는데요. 이 주사 치료를 하는 이유가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게 되면은 이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않고 짧아지고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아져 있고 뭉쳐 있는 근육을 푸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 뭉쳐 있는 근육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바늘로 찌르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되면서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적인 허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로 물질이라든지 젖산이라든지 그런 염증 물질이 쉽게 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산소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랑 근막에 통증 수용체의 민감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의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이런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지 목 주변에 뭉쳐있던 근육들이 좀 풀리고 결국 이 뭉쳐있는 근육이 풀려야지 나중에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교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가 굉장히 필수적인 치료고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목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으로 더 진행하게 되면은 팔이라든지 손에 감각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이렇게 팔 어깨 들기가 좀 힘들어지고 손에 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은 수술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50대, 60대에 수술 얘기가 안 나오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사실은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목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쓰고 또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작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목에 있는 정상 커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원인도 있는데요. 직업적으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이 목의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커브가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긴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들도 정형외과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경외과 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목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 수술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수술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수술할 때 보면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픈지 모르고 수술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형외과 의사라든지 신경외과 선생님들 특히 치과 선생님들도 목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옛날에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안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이 안 좋은 경우 두통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자목이랑 거북목이 있으면은 목 주변의 근육들이 뭉친다. 그러면 그 사이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통이 심한 경우도 목을 잘 치료하면은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 쪽에 주사 치료를 해도 보면은 주사 치료 한 번만 해도 목 쪽에 있는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 내용인 일자목, 거북목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받고 가면요. 김민님께서 이미 역시자인 사람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예. 자, 일단은 교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C자 커브에서 원래 C자 커브에서 이게 일자로 됐다가 그 다음에 반대로 꺾이는 게 역시자 커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에서 반대로 꺾이려면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정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혼자 셀프 운동으로 교정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라는 그런 또 섹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영상을 이제 다 찍었습니다. 제가. 자, 일단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이 있으면은 목에 있는 근육,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짧아져 있고 뭉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아져 있고 뭉쳐 있는 근육을 푸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고요. 자, 첫 번째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스트레칭하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스트레칭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앉아서 하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한쪽 팔을 깔고 반대쪽 팔로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 해주면은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발로 깔고 반대쪽을 잡아당겨서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견갑거근 스트레칭인데 대부분 일자목, 거북목 있으면은 견갑거근이 짧아지고 뭉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갑거근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당겨서 뒤쪽에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을 풀어주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아까는 옆으로 당겼지만은 이번엔 약간 앞쪽으로 목을 약간 숙이면서 앞쪽으로 당기면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앉아서
한쪽 손을 깔고 반대쪽 하면 좀 더 잘 됩니다. 그림처럼 한쪽 손을 깔고 앉고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숙이면서 견갑근근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흉쇄유두근 스트레칭인데요. 앞쪽에 있는 이 근육, 이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림처럼, 동산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요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흉쇄유두근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전 스트레칭인데요. 이거는 뭐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건이랑 손을 이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목을 젖히는 게 아니고 약간 견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건이랑 손을 이용하는 이유는 목을 약간 견인해준다. 잡아당겨준다는, 위쪽으로 잡아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수건과 손을 이용하는데요. 자, 그림처럼 이렇게 수건을 목 뒤에 받치고 위로 잡아당기면서 목을 뒤로 젖히는 그런 스트레칭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수건을 걸어서 위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젖혀주면은 스트레칭이 잘 되고요. 자, 이런 수건이 없으면은 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받치고 목을 젖히고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위로 올려주는 기분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요. 일자목, 거북목이 있을 때 항상 라운드 숄더가 같이 있습니다. 견갑골이 말려 있고, 그 다음에 등도 굽어 있고, 그게 흉추후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흉추후만,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 그 다음에 거북목, 일자목, 이 변형이 대부분 경우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대흉근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이렇게 펴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고리에다가 양쪽을 걸고 앞쪽에 근육이, 대흉근이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에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여의치 않으면 한쪽씩 풀으셔도 됩니다. 한쪽씩 이 문고리에 팔꿈치를 걸고 이렇게 돌리면서 앞쪽 대흉근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대흉근도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그 스트레칭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인데요. 목과 어깨를 한 번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앞쪽에 대흉근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목의 신전 스트레칭을 한 번에 하는 방법, 이런 운동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저도 일하면서 자주 합니다. 이런 동작 자주 하시고요. 앞쪽에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목을 젖히는 그런 스트레칭도 일하시면서 자주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요거 하실 때 좀 팁은 앞쪽에 스트레칭하는 느낌도 중요한데 뒤쪽에 날개뼈, 뒤쪽의 날개뼈를 모은다는 기분으로 운동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 견갑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운동하실 때 뒤쪽의 날개뼈를 모은다, 뒤쪽의 날개뼈 근육 사이를 조인다는 기분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WY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월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벽에 이렇게 딱 기대 서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요 모양이 이제 W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W 모양으로 벽에 딱 기대서 뒤통수하고 등을 딱 붙여야 됩니다. 사실은 거북목, 일자목이 심한 분들이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미 많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뒤통수를 벽에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드버 있는 흉추 후만이 좀 교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첫 번째 준비 자세는 등에 붙어서, 벽에 붙어서 등도 붙이고 양쪽 어깨도 붙이고 그다음 뒤통수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준비 자세에서 위쪽으로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뒤쪽에 있는 근육을 조이면서 운동을 하셔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이때 턱도 약간 당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WY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림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뒤통수하고 양쪽 어깨 등을 다 벽에 붙인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자, 제가 강의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보시고 매일매일 따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밴드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밴드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런 밴드는 그냥 인터넷에 그냥 굉장히 쌉니다.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꼭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만드는 회사마다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강도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고 낮은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가 세트로 한 10,000원 미만에 대여섯 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하나 구입하셔갖고요. 자, 이렇게 머리에 걸고 뒷목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걸고 잡아당기면서 목을 뒤로 젖히면서 뒷목 운동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면은 뒷목 근육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외회전 운동하는 건데요. 그림처럼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외회전 운동. 자, 이 운동도 견갑골의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일자목 운동, 거북목 운동에 자꾸 어깨 운동, 견갑골 운동을 얘기하시는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견갑골의 위치가 제대로 잡혀야 됩니다. 견갑골의 위치가 제대로 잡혀야지 목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을 할 수 있고요. 견갑골의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목 주변의 근육이 짧아져 있고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견갑골 위치를 제 위치에 잡고 견갑골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강조 드리는 거고요. 견갑골 위치가 잘 잡혀야지 목 주변의 근육들이 쉴 수 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밴드를 잡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돌릴 때 견갑골을 모은다는 기분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견갑골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견갑골을 이렇게 모은다. 견갑골을 모은다는 운동으로 운동을 하셔야지 운동을 잘 되는 거고, 그냥 힘 빼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힘을 딱 주고 겨드랑이에 붙이고 견갑골을 모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외회전 운동에서 견갑골을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켜서 견갑골의 위치를 잡아주고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지 이 목의 위치가 좋아지고 목 주변의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갑골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 견갑골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운동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 찾아보시지 마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운동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공부할 때도 여러 문제집을 보면 공부 잘 못합니다. 문제집 하나를 보고 문제집 하나를 10번, 20번을 봐야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 주변 운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운동은 충분하니까 이 운동을 일단 열심히 하시고요. 횟수는 이 운동은 매일매일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 하시고 앉았을 때 밴드가 없더라도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목의 통증이 완화되고 목 주변의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유튜브라든지 방송 보면은 이게 턱 당기기 운동, 이 턱 당기기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 턱 당기기 운동을 환자분들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턱 당기기 운동은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목의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일자목뿐만 아니라 역시자 커브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자 커브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턱을 당기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목 커브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부로 턱 당기기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쪽에 있는 목 뒤쪽에 후관절의 스트레스 증가하게 되고 디스크 후방의 압력도 증가하게 되고 사각근과 상부승구근이 더 긴장하면서 오히려 통증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운동을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운동 말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턱 당기기 운동이 이제 친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통 환자분들 하라고 그러시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돈 손상 죽기 때문에 이 운동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외래 진료 보면서 자주 하시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자, 기능성 베개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자, 일단은 사람마다 목의 길이라든지 뭐 모래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능성 베개라고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은 보면은 다도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개를 저는 일단은 여러 개를 좀 사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 좀 여러 개를 사 보시고 그 중에 내가 잤을 때 뭔가 목이 굉장히 편하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베개를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잘 때 이 머리를 받치는 게 아니고 이 목을 받쳐야 됩니다. 목을 뒤통수를 받치는 게 아니고 베개란 거는 이렇게 이 뒷목을 잘 받칠 수 있어야지 자는 동안 목이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목이 대부분 경우 높은 베개를 대면 목이 꺾이거든요. 그런 베개는 좋지 않고 이렇게 목을 받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C자가 날 수 있는 베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뭐 가족들과 놀러 가면 호텔을 가게 되면은 자, 이런 베개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 갈 때 제가 베개 따로 꼭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베개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개는 오른쪽 금처럼 잘 때 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이 전혀 쉬질 못하고 굉장히 다음날 목이 더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텔 갈 때 항상 베개를 꼭 챙겨서 갑니다. 제 베개를.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목이 안 좋은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목을 이제 교정한다는 그런 교정기를 이제 써야 되나 말아라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목이란 게 이 보조기를 계속 차고 살 수는 없습니다. 뭐 목이 많이 아프면은 뭐 며칠 정도 쓸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운동을 통해서 뭉쳐있는 근육을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얼굴을 정확하게 지탱하고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강제적으로 고정한다고 해서 목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교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내 근육을 이용해서 정렬을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목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청자 질문 중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일자목이랑 거북목인데 이게 교정이 될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혼자 운동해서 이 무너진 커브를 다시 C자로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왜 이제 설명해 주냐?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지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를 통해서 더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내가 운동을 통해서 커브를 원래대로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이 운동을 통해서 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키워서 이게 더 나빠지는 걸 막고 결국 나중에 목 디스크가 생기지 않고 나중에 수술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이 이게 몇 개월 만에 생긴 게 아니고요. 대부분 5년 이상, 10년 이상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교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 치료하고 도수 치료하는 이유가 내가 스스로 운동해서는 교정이 안 되고 외부에서 힘이 도와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도와줘서 짧아 있는 근육을 늘려주고 그다음 원래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재활 치료, 도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고 더 빠르게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개개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 치료가 필요하고 도수 치료와 재활 치료가 구조적인 제한을 푸는 게 구조적인 제한이라는 것은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푸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 혼자서는 좀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커브를 원래대로 만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커브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을 줄여주는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 주변에 근육이 뭉친다든지 이 피로감을 확실히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통해서 커브가 이미 무너져 있지만은 그거를 더 나빠지게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저희가 병원 왔을 때 뭐 주사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충격파 치료도 하고 도수 치료할 때 그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보통 뭐 2, 3주 정도 치료하게 되면은 환자분 주변의 목 통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거의 한 90% 이상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다시 또 나쁜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또 뭉치고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보는 거를 가급적 줄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봐야 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뭐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워서 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905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목이 너무 굳어서 일어나자마자 움직이기 힘든데 이것도 고부목 때문인가요? 아니면 베개 높이나 수면 자세 영향이 큰가요? 라고 주셨는데요. 자, 둘 다 원인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외래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거북목, 일자목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 중에 휴대폰 안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모두 다 쓰고 있고 또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 볼 때 가끔 대기실에 계신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10명 중에 10명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도 아마 목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나쁜 베개, 나한테 맞지 않는 베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이라도 목이 쉬어야 되는데 맞지 않는 너무 높은 베개를 쓰게 되면은 목이 쉬질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담이 굉장히 잘 옵니다. 이 담이란 게 급성으로 근육이 다 뭉쳐버리는 건데요. 그 이유가 이 목의 정렬이 안 좋아서 이미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는 동안 뭐 작은 자극에도 목이 쉽게 더 근육이 뭉치면서 목이 안 돌아가는 그런 담이 오는 증상이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운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면은 아침에 뻣뻣한 증상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담이 오는 빈도도 확실히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답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주사 치료는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자세도 바뀌는 건가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뭐 일자목이랑 거북목 있을 때 저희가 주사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이 아프신 분들은 외래에서 먼저 오시면은 일단 목 주변을 다 한번 꼼꼼히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은 이쪽에 근육이 거의 10명 중 10명 다 뭉쳐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만지면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게 치료의 핵심인데요. 이 뭉쳐있는 근육을 반으로 찔러서 풀어주는 게 뭉쳐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제일 먼저 하게 되고 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 뭉쳐있는 근육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통증의 수행처도 감소시키는 통증 완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목 주변에 타이트한 근육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도수 치료로 넘어갔을 때 교정이 잘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수 치료할 때도 사람이 눌러서 이 근육을 풀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눌러서 푸는 거는 환자분이 굉장히 통증이 아픕니다. 그래서 누르면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더 뭉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수 치료로 진행하지 않고 일단은 주사로 뭉쳐있는 근육을 충분히 풀고 그러고 나서 저는 보통 이제 도수 치료를 보내서 교정을 받고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진혜님께서
목 디스크 진단 받았는데 일자목과 같은 운동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운동은 다 하시면 됩니다. 목에 디스크가 있든, 그 다음에 일자목이든, 거북목이든, 그 다음 목에 협착증이 있든, 모든 환자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목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으면은 디스크가 무조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 교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망가져서 결국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팔이 저리고 어깨가 저리고 손이 저리고 이런 저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저린 증상이 처음에는 주사 치료하면은 반응이 있고 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약 먹고 좀 좋아지다가 나중에 이 디스크가 점점 더 진행하게 되면은 이 저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저림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목 디스크 수술로 넘어가는 겁니다. 목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 중에 목이 아파서 수술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팔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팔에 힘이 빠져서 어깨가 안 올라가거나 손이 짚는 게 힘들거나 이럴 때 반드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운동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결국 수술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자목이 오래되면 디스크로 진행될 수 있다던데 실제로 어느 단계가 돼야 되는지 위험해지나요? MRI를 꼭 찍어봐야지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엑스레이만 봐도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이유가 환자분들은 목이 아플 때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하면은 뭐 나는 뼈는 괜찮은데 왜 엑스레이 찍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도 가끔 있으신데요. 엑스레이는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봐서 목의 정렬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디스크 사이의 간격도 봅니다. 그래서 디스크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디스크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으면 이미 디스크가 많이 망가집니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MRI를 찍을 필요 없습니다. MRI를 찍는 거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팔이 저리거나 목의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MRI 촬영이 필요한 거고 사실 MRI 찍지 않더라도 엑스레이 봐도 디스크가 어느 정도 진행한 거는 엑스레이 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채연님께서 자 원장님 30대 여성인데 거북목 좋다는 스트레칭 전에도 몇 번 보고 따라 했는데 할 때는 시원한데 막상 다음날 되면 근육통이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이게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 정상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따라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 뭉쳐있는 근육이 좀 풀어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근육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다음날 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너무 끝까지 비틀거나 꺾어버리면은 오히려 목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스트레칭 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된다.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은은하게 해야지 너무 과하게 꺾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하되 이렇게 살살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목 자체의 근육이 너무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수치료나 재활치료 할 때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몸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굳어있고 따뜻한 근육을 좀 풀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좋아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우님께서 자, 아기가 13살인데 스마트폰 많이 써서 그런지 목이 점점 앞으로 굽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오늘 알려주신 운동도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네,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아이들이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스마트폰,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게, 제가 이제, 인턴 할 때니까, 제가 거의 한 20대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는데, 근데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목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목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정상적인 커브가 별로 없는 거고요. 그만큼 목 디스크가 망가지는 시기가 땡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제 나이 때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뭐 50대, 60대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애기들 같은 경우는 20, 30대 목 디스크를 수술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께서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좀 교육을 잘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안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 목을 이렇게 숙이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이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학교 소통이라든지 친구들 하여 그 뭐 소통하는 것 때문에 못 쓰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운동 같은 거 좀 열심히 해주고 아이들도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휴대폰 사용할 때 자주 이런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계 탐구님께서 자, 원장님 마사지는 별로인가요? 승모근 주변을 풀어주기가 힘든데 마사지를 자주 받고 있는데 꾸준히 받으면 고부목 고쳐질 수 있을까요? 자, 마사지는 좋습니다. 네, 이 목 주변에 근육들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아서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받아서 근육 풀어주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근력 강화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오늘 가르쳐드린 운동을 따라 하셔서 이 견갑골 주변이라든지 목 뒤쪽의 근육 그런 근력 강화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정을 해도 교정은 사실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교정은 혼자 운동하든 마사지든 안 되고 결국은 좀 전문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우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거북목이라기보다는 턱이 앞으로 빠진 느낌이 강해요. 두통도 자주 오는데 이런 건 왜 그렇고 이것도 알려주신 마사지로 해결이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자, 아까 강의 내용 잠깐 보시면은 목이 안 좋은 경우 두통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이 있으면은 이 결국 목에 있는 정상적인 커브가 무너지면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고 그렇게 되면서 목 주변에 신경이라든지 혈관이 눌리게 되고 결국 두통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분도 두통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두통이 목에서 온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운동을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찾는 김영사님께서 저는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목 주변 근육이 계속 당기고 불편해요. 혹시 복근이나 등 아래 근육처럼 목 근육도 전혀 다른 부위의 밸런스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자, 일단 환자분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운동이 어떤 운동 하시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이란 게 내 몸에 좋은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하는 운동이 오히려 목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깨 갔으면은 이런 숄더 프레스 그 다음에 우리 라테럴 라이즈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어깨에 굉장히 안 씁니다. 근데 환자분은 나는 어깨 운동하니까 어깨에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이런 운동 막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줄이 다 끊어집니다. 그냥 우리 목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이란 것도 헬스장 가서 목에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들이 더 뭉치고 통증이 유발되고 통증이 계속 목 주변에 근육이 더 뭉치니까 계속 당기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도 중요한데 목의 정렬을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견갑골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흉추, 드버있는 흉추를 펴주고 정상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문가랑 좀 상의해서 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미스님께서 저는 학생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거북목이라고 하는데요. 팔이 저리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플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주 높습니다. 네. 엑스레이가 거북목이 될 정도면은, 일단은 정상적인 커브가 다 무너진 거고, 일자목이든 아니면 역시자 커브인데요. 이렇게 커브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무조건, 제가 의사들은 보통 무조건의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100% 디스크가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그건 결국 시간 문제고, 시간이 5년, 10년 지나게 되면 결국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고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팔이 저리고 팔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시술할까 수술할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증상이 없을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이미 목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환자분들이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여쭤보면 별로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런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목 주변에 뭉쳐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뭉쳐있으니까 환자분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가 뭉쳐있고 딱딱하니까 그 여기 약간 불편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아프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통증이 좀 무뎌서 안 아프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형외과 의사가 느꼈을 때 통증에 조금 예민한 게 사실은 관리가 잘 됩니다. 내가 통증에 좀 예민해야지 뭔가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개선하는데, 통증에 모든 분들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든 목 디스크든 뭐 일자목이든 거북목이든 통증에 묻은 분들은 한창 진행해서 병원에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제가 가르치는 운동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서 나중에 수술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니카님께서 휴대폰 보는 게 목 디스크를 유발하나요?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휴대폰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꼭 이거를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좀 안 볼 수 있는 그런 좀, 사실 휴대폰이 휴대폰 보시는 분들 사실 가서 여쭤보면 지금 꼭 중요한 일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렇지 않다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그냥 습관이 돼서, 사실 이게 사실 중독의 수준인데요. 습관이 돼서 그냥 뭐 뉴스를 찾아보고 그냥 동영상을 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쨌든 그런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내가 내 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오늘 제가 사실 병원에서 제가 바쁜데 사실 굉장히 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운동하는 영상 꼭 보시고 매일매일 운동하셔서 목 건강 잘 지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